네, 경원 기말고사 PPT 중소기업을 위한 블록체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8-0015 박정빈이라고 합니다. 일단 목차를 이렇게 준비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일단 블록체인의 모든 것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다음에 블록체인이 어디서 쓰이는지, 그리고 네, 아무튼 등등 그런 걸로 구성을 해봤고요. 네, 그 다음 두 번째로 중소기업의 블록체인 현황을 준비해봤습니다. 이거는 뉴스를 참고하면서 구성을 해봤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중소기업이 어떻게 블록체인을 쓰면 좋을까라는 것으로 이렇게 목차를 구성해봤습니다. 여기서는 그 보고서를 보면서 내용을 구성해봤습니다. 네, 우선 블록체인의 모든 것 1장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블록체인은 데이터 분산 처리 기술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일단 블록체인의 뜻은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가 모든 거래 내역 등의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는 기술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블록은 P2P의 데이터, 즉 개인과 개인이 하는 거래의 데이터가 기록되는 장부이고요. 그리고 체인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연결이 되는 말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말이 합쳐져서 블록체인이라고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단 기존 거래 방식과 블록체인이 들어와서 거래 방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것을 구성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기존 거래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존 거래 방식에서는 다수의 사람들이 은행에만 이렇게 가서 거래했었는데요. 그래서 은행이 모든 거래 내역을 가지고 있어서 다수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은행이 중간 역할을 계속 했었습니다. 기존 거래 방식에서는. 그 다음으로는 블록체인 방식인데요. 블록체인 방식은 기존 방식과는 다르게 다수의 사람이랑 이렇게 같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거래 내역을 여러 명이 나눠서 저장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장부를 통해 투명한 거래 내역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의 아주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렇게 투명한 거래 내역을 유지할 수 있는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렇게 블록체인의 특징을 이렇게 구성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분산 저장입니다. 여러 명이 아까 앞에서 보셨다시피 여러 명이 데이터를 저장하기 때문에 해킹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데이터가 여러 사람한테 이렇게 있어서 미변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중앙관리자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봤던 내용인데요. 다수가 데이터를 저장, 증명하기 때문에 중앙관리자가 존재 안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블록체인의 개발, 이렇게 구성을 해봤는데요. 블록체인이 어떻게 개발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성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정부입니다. 정부는 개발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글로벌 대형은행, 관련 기관 및 기업과 공동으로 금융권에 활용 가능한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동시에 공공기관에 활용 가능한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선진 기업들과 연구기관들은요, 블록체인 기반 표준 비즈니스 플랫폼 개발 및 기업 비즈니스 활용 방향 모색 등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블록체인에 대한 유형을 준비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퍼블릭 블록체인입니다. 퍼블릭 블록체인의 방식은 일단 우선 개방형 블록체인이고요. 접근에 대해서는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고, 그리고 증명을 하는 것은 채굴 등 알고리즘 기반 익명의 거래 증명입니다. 장점으로는 안정성, 신뢰성, 투명성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확장성이 낮고 거래 속도가 느립니다. 활용으로는 가상화폐,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런 게 있죠. 네, 그 다음 두 번째 유형은 프라이빗 블록체인입니다.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내 방식은 개인형 블록체인이고요. 그리고 접근은 허가받은 사용자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증명하는 것은 중앙기관이 거래 증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장점으로는 효율성, 확장성, 그리고 신속성입니다. 이 특성 등을 이용해서 기업별 특화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퍼블릭에 비해 보안성이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활용으로는 일반 기업이 자기들이 쓰고 싶으면 쓸 수 있는 게 프라이빗 블록체인입니다. 네, 그 다음은 세 번째 유형, 마지막 유형입니다. 컨소시엄 블록체인인데요. 이 컨소시엄 블록체인의 방식은 반중앙형 블록체인입니다. 접근을 하는 것은 허가받은 사용자와 접근이 가능하고요. 앞에 봤었던 것처럼 퍼블릭 블록체인이랑 비슷한 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명하는 것은 사전 합의된 규칙 기반 인증된 사용자만 접근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장점으로는 권한부여 차별화로 민감한 정보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R&R 이슈로 개인 및 지속 조율 필요가 하다는 게 단점이고요. 그리고 활용으로는 R3, C, V 등이 있습니다. 이 다음으로는 블록체인이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 기업들이 어떤 기술들을 만들어냈는가에 대한 자료들을 구성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뱅크 하퍼 알림이라고 이스라엘 은행과 마이크로소프트가 협력하여 은행 보증을 하기 위한 블록체인 시스템입니다. 이 뱅크 하퍼 알림은 은행 보증 이 부분에 대해서 블록체인을 적용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 회사로는 발크레이인데요. 발크레이스에서는 금융거래 추적, 준법 감시, 사기 퇴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메르스크 달링, 이 운항, 메르스크 달링, 머스크 하역 운송 컨소시엄은 해상 보험의 간소화를 위한 블록체인 솔루션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터너티인데요. 에터너티는 네트워크 컨센서스가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동의할 때 활성 상태가 되어 자동 결제가 이루어지는 스마트 계약을 개발하였습니다. 에터너티 블록체인에서는 이렇게 스마트 계약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할 수 있는 걸 알 수 있었고, 그리고 머스크 하역 여기서는 해상 보험 이 회사가 하역 그 배로 운송하는 걸 주로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해상 보험의 간소화를 위한 블록체인 솔루션 개발에 발표했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중소기업의 블록체인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중소기업의 블록체인 현황을
이렇게 말씀드리기 전에 정부의 반쪽짜리 지원을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정부는 지금 저희 현 정부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주로 그냥 이렇게 오로지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퍼블릭 블록체인처럼 가상화폐 그런 거는 지원을 안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상화폐에 대한 부분이 엄청 개발이 떨어지고 잘 안 쓰이게 되겠죠. 그래서 과기정통부 관계자의 말을 이렇게 따와봤는데요. 대부분 프라이빗 블록체인 분야가 지원 대상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을 정부의 반쪽짜리 지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의 반쪽짜리 지원이 혁신에 대한 지원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지만 탈중앙화 같은 블록체인의 근본 특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체인파트너스의 표철민 대표는 수십만 대의 개별 컴퓨터가 네트워크에 관여되어 있어 보안을 강화한다는 게 블록체인인데 기존처럼 기업 내부 자원으로만 쓰는 건 진정한 의미에서 블록체인이라 보기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프라이빗에서만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퍼블릭에 대한 퍼블릭 블록체인에 대한 지원이 없는 걸 아쉬워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의도와 달리 역설적으로 이런 방침은 아이디어는 있지만 자본은 적은 블록체인 스타트업이 퍼블릭 블록체인에 뛰어들기가 불리합니다. 그렇게 되면 가상통화 거래 시장까지 경직되면서 사람들이 코인 보상을 기피하게 되고 네트워크 참여자 수가 감소하면 결국 블록체인 시스템이 불안해지는 결과가 도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계속 이런 현상이 반복이 시작하면 이미 기득권을 지키고 있는 공룡 기업들은 블록체인 생태계를 이용해 영향력을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중소기업들이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게 일반 거대 기업과 달리 지금 엄청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블록체인을 어떻게 쓰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엄청. 그래서 그 다음 장으로 중소기업이 블록체인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구성을 하고 이제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소기업이 블록체인을 볼 때 이렇게 세 가지의 관점으로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적어봤는데요. 첫 번째로 정보보안 관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장규제 관점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치 창출 관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뒤에서 지금 설명드리도록 할 거고요.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정보보안 관점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블록체인이 추구하는 정보의 분산 저장 기술은 정보보안 관점에서 유변조 방어 용의 및 정보 유출 가능성의 두 가지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정보보안 관점의 두 번째 특징으로는 기업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정보 자체가 해당 산업 내 기업의 경쟁력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보 유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블록체인 활용 방향을 검토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시장 규제 관점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특징으로는 국내 블록인 시장의 경우
가상화폐 시장은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으나 기업 비즈니스 관점의 활용은 적극 장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기업들의 블록체인 기술 활용과 가상화폐 시장은 동일한 차원으로 볼 수 없으며 기업 대상 규제도 ICO 등 가상화폐를 통한 금융 활용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기업 비즈니스 관점의 활용은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가치 창출 관점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로 최근 기업들의 블록체인 활용 방향 및 적용 사례를 살펴보면 활용 목적과 방향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기술에 대한 관심과 기대로 무분별하게 접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블록체인 활용 목적과 보유 역량을 토대로 자사 비즈니스 방향에 맞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기업 가치를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가치 창출 관점의 세 번째 특징인데요. 세 번째 특징으로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기업 가치 창출의 의미는 기존 비즈니스 관리 효율과 기존 비즈니스 확대, 신규 비즈니스 영역 발굴의 세 가지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기존 비즈니스 관리 효율과 기존 비즈니스 확대, 신규 비즈니스 영역 발굴을 이렇게 차례대로 3-1, 3-2, 3-3으로 나눠서 구성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기존 비즈니스 관리 효율화는 기업 비즈니스 관련 정보의 수집, 유통, 관리 프로세스 전반의 비율을 블록체인 기술로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3-2는 기존 비즈니스 확대인데요. 기존 비즈니스 확대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생산, 물류 등 영업 활동에 직접 적용하여 매출 증대 또는 수익 제고 가능성을 확대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구분이 가능한 신규 비즈니스 영역 발굴인데요. 3-3 여기에서는 블록체인 원천 기술 역량을 보유한 시장 선도 기업들이 블록체인 중심 비즈니스 영역을 새롭게 창출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총 세 가지로 이렇게 기업 가치 창출의 의미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중소기업도 이런 면을 봐서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거의 주장이 나와가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중소기업 비즈니스 관점의 활용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제가 세 번째까지 준비를 했는데 여기가 첫 번째 파트이고요. 최근 블록체인 도입을 검토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기존 주력 사업이 있는 기업들은 스타트업과 달리 블록체인 적용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되며 비즈니스 관련 가치 창출 수단으로서 블록체인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거꾸로 생각해보면 지금 중소기업들, 즉 스타트업들은 블록체인 적용을 자체를 해서 그거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마지막에는 비즈니스 관련 가치 창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소기업들이 지금 블록체인을 적용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중소기업 비즈니스 관점의 활용 방향 두 번째인데요. 기업들이 비즈니스 관점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단계별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중소기업이 블록체인을 비즈니스 관점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이렇게 세 단계로 구성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기존 비즈니스에 적용 가능 영역 검토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끝나면 활용 목적에 적합한 대안을 선별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비용 대비 효용 등 기대 효과와 리스크를 검토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비즈니스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내부 역량 강화, 공동 연구 체계 구축, 우수 사례, 벤치마킹 등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는 블록체인 기술 관련 공동 연구 체계 구축을 통해 비즈니스 역량 제고 및 대내외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국내외 선진기업 벤치마킹을 통한 아이디어 교류 및 적용 가능성 높은 비즈니스 영역 발굴을 추진을 시켜야 합니다. 이상으로 기말고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